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1의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또 부분 분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항들. 그래서 총 이렇게 네 가지 유형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대비를 하고 있다면 수능 문제에서도 충분히 맞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엔 자, 첫째 항을 A1,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자, 어떤 항 A1부터 AN까지의 SN이라고 한다면 얘를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 다음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N-1D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얘는 다시 써보면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비수열. 자, A,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라고 한다면, 자, 얘는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부호를 바꿔서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R이 1이 아닐 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R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자주 나오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R이 1이라고 한다면 R이 1인 것은 그냥 두 번째 항도 세 번째 항도 모든 항이 다 A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A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항상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보통 써주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써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 값이 음수가 안 나오게, 양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R이 1보다 크면 여기가 양수가 되니까 계산하기가 편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음수가 나와서 뭔가 좀 부호를 또 판단을 해야 되지만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그냥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양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호 판단을 굳이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R이 1보다 클 때는 첫 번째 거, R이 1보다 작을 때는 두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이것까지 외우기 싫다. 첫 번째 걸로 다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자, 그 전에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의 일반항을 살펴보면 첫째 항에다가 n-1d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개의 문자, A라는 문자, N이라는 문자, D라는 문자, 세 개의 문자를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N의 값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N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만. 얘를 다시 전개를 해보면 ND 플러스 A-D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꼴하고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어떤 fx라는 함수를 dx 플러스 a-d라고 쓰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 fx에서의 x는 뭐 실수 전체가 되겠지만 요 an에서의 n은 자연수만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고,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고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나 사실상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처럼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등차 수열의 합도 살펴보시면 얘를 쭉 전개했을 때 뭐가 되냐면 2분의 d n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더 붙어요. 그래서 결국 sn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랑 유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얘를 2차 함수처럼 생각을 해서 어떤 최소값을 판단한다든지 아니면 최대값을 판단한다든지 등의 문제들을 접할 수가 있을 거고,
1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되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기본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합 공식, 그 다음에 일반항 공식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다음 부분 분수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유리함수, 유리식 파트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a b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이렇게 두 개의 분수 형태로 쪼개주는데, 그랬을 때 이 앞에 부분을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a b분의 1을 내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나눠서 쓸 거야. 그러면 얘를 통분해 보시면 a b분의 b 빼기 a가 되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선 앞에다가 b 빼기 a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주어진 식을 내가 분리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떠한 값이 곱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자, S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해가지고 쭉 가서 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SN-1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해서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합에 대한 식을 알고 있을 때 S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서 Sn에서 Sn-1을 빼주면 다 사라지게 되고 An만 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n이 1이 되면 S0이 되잖아요. 그래서 S0 이런 것은 우리가 따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가 되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디서 나오냐? S1이 A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1이 S1이라는 것의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한다는 거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1은 A1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 속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항상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에 따라서 식을 구성하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서 S3 빼기 S2라는 것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S3이라는 것은 A1부터 A2, A3을 더하는 거고, S2는 A1과 A2를 더해주는 거니까 빼면 없어지면서 A3만 남죠. 그래서 여기가 2A3이다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랑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공차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S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차 알았고 첫째 항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합 공식 이용해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거를 S3 빼기 S2라는 것을 우리가 A3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위의 문제보다, 그래서 위에는 아무래도 3점이니까 좀 간단한 계산 문제, 이번에는 4점 문항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주어졌고 자연수 D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차가 양수니까 이 항들은 점점점 항의 번호가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가족권에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3번째 항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n번째 항이 음수여야 되고 n 플러스 3번째 항이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이너스 am은 am 더하기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를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45 플러스 m-1d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플러스 2d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항을 좀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한쪽에.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4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d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플러스 2d다 이렇게 되고, 자, 이항하시면 90은 m 플러스 2d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돼서 2m 플러스 1d가 90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d가 자연수라고 했고 m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홀수와 d를 곱해서 9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죠. 그래서 m이 1이라고 한다면 m이 1이면 2m 플러스 1은 3이 되고, 그러면 d가 30. m이 2라고 하면은 2m 플러스 1은 5가 되고, 그러면은 18. 그 다음 m이 3이라고 하면은 7이 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m이 5가 되면은 m이 4가 되면은 9가 되니까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m의 값에 따라서 d의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건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사실 2m 플러스 1이 90의 약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90의 약수니까 90의 약수들을 쭉 써보시면 1, 90, 2, 45, 3, 30, 그 다음에 5, 18, 6, 15, 그 다음에 9, 10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2m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것은 1, 3, 5, 9, 15, 45 이렇게 6개의 숫자가 됩니다. 그럼 얘가 1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없고, 3이 되는 거 나왔고, 5가 되는 거 나왔고, 9가 되는 거 나왔고, 그러면 이제 15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m이 7일 때죠. 그래서 m이 7일 때 2m 플러스 1은 15구나. 그 다음 m이 얼마일 때? 22일 때 2m 플러스 1이 45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d가 15일 때는 6이 되고 45일 땐 2가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가족권에 대한 건 다 찾아낸 거고, 그러면 공차 d가 30일 때 이 일반항 an의 항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15, 15, 그 다음에 30을 또 더해줬으니까 4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지 보는 거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k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여기까지 더한 게 최소가 되고 마이너스 60이죠. 여기 더해주면 이제 값이 더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만족을 하네. 그래서 30은 오케이. 자, 18일 때 마이너스 45, 그러면 18을 더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27, 18을 더하면 마이너스 9. 그러면 여기다 18을 더하면은 9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최소가 될 거고,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큰지만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일 때, 10일 때, 6일 때, 2일 때를 각각 계산을 해보시면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서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걸 판단을 해서 이 식을 쓸 줄 알았냐,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실 그 외의 과정들은 그냥 단순한 계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마지막에 부정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래서 그냥 결국 계산을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 문제다,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가족권에 보시면 A1이 절대값이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A1이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의 절대값은 2AN의 절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짝 비틀어서 AN의 절대값이라는 걸 BN이라고 둔다면
bn 플러스 1은 2b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가 되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b1, b2, b3 해서 b10이라고 했을 때 자, 이 값들은 결국 2, 4, 8 해서 1032까지 1024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1부터 10까지의 an의 합이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중에 이제 b가 아니라 A1, A2, A3, A1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큰 수 쪽에서 음수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쭉 가서 마이너스 1024 중에 한 번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쭉 음수를 선택하다가 마지막 쭉 양수를 선택하다가 마지막에만 음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더해야 마이너스 14가 나올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마이너스 1024가 일단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부터 512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2-1분의 첫째 항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 계산하시면 2의 10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24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A9까지의 합을 이용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더 빼져서 마이너스 14를 찾아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4라는 숫자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2, 4, 8 해서 512까지 더한 거에 마이너스 1024를 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앞쪽의 숫자들을 512를 바꿔가지고 너무 커지는 거니까 앞쪽의 작은 숫자들을 적절하게 바꿔서 마이너스 14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를 빼주겠다. 4를 마이너스 4로 바꾸겠다. 라고 하면 값이 지금 1022 마이너스 1024였던 것이 1022였던 것은 4가 빠지니까 1018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4를 더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1028이 됩니다. 4라는 숫자를 뺐더니 둘의 합이 마이너스 10이 된 거죠. 그 말은 4라는 숫자를 빼주면 8이 빠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까지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4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를 마이너스 4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뭐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4만큼 더 떨어질까? 라고 한다면 2를 마이너스 2로 바꿔주면 1018이었던 거는 2가 하나 빠지니까 1016이 되고 얘는 2를 더 빼주니까 마이너스 1030이 돼서 마이너스 14가 나오더라 라고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8, 16 쭉 가다가 512, 마이너스 1024가 AN의 10번째 항까지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3번째 항, 5번째 항, 7번째 항, 9번째 항에 맞춰서 찾아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추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결국에 이 문제에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 512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과 1024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보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은 잘 모르면 나열을 좀 해보시면은 답을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열은 모르겠으면 나열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있다면 나열을 좀 해서 이 규칙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열 후 규칙. 그래서 이게 수열의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4점짜리 문항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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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다시 3점, 3점, 4점, 4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점짜리가 나올지 4점짜리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4점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계산도 좀 많아진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몇 번 시도를 해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된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문제고 자, 이 상황에서 공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5와 A7의 곱이 0보다 작으면 A5가 음수가 돼야 되고 A7이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A1, A2, A3, A4, A5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 A7부터 A8, A9 해서 이 숫자들은 다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불확실한 것은 A6이 0이 0보다 클지, 0보다 작을지, 0일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에 맞춰서 이 계산이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나조건을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보시면 절대값 A7, A8, A9, 이렇게 해서 A12까지 되는데, 자, 얘네들은 7, 8, 9, 10, 11, 12는 다 양수니까 그냥 A7부터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변 같은 경우에 1 대입하시면 A2의 절대값, A4의 절대값, A6의 절대값, A8의 절대값, A10의 절대값, A12의 절대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6인데,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확실한 건 얘네들은 음수, 얘네 세 개는 양수. 그래서 얘가 6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플러스 A6의 절대값 플러스 A8 A9 A10 A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10, 12 8, 10, 12는 사라지고 그러면 좌변에서 남는 건 A의 7 A의 9 A의 11만 남게 되고 얘는 6 빼기 A2 마이너스 A4 그 다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A6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A6이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식이 쓰여지게 될 거고 자, 공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A2에다가 얼만큼 더해주면 5D가 되죠. 얘가 A2 플러스 5D 얘는 A2 플러스 7D 얘는 A2 플러스 9D가 되고 자, 얘는 이제 마찬가지 6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2 플러스 2D 플러스 A2 플러스 4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A2와 D 사이에 관계식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랬을 때 A2가 음수가 나오면 옳게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번에 거꾸로 그 상황에서 A6도 0보다 커지는지 다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A6이 음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또 판단을 해서 우리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사실은 가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알았다면 공차가 3이기 때문에 5번째 항까지는 0보다 작고 7번째 항부터는 0보다 계속 커지는 상황 불확실한 건 6번째 항이니까 이 6번째 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자, 다음의 값을 계산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S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K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S의 K를 계산하는 것은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부분분수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K의 K 플러스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이제 AK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ak의 의미가 뭐예요? 얘가 1부터 10까지 더하겠다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결국 얘가 S10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sk에다가 플러스 S10 마이너스 S10이니까 없어지면서 얘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1부터 10까지 합을 S10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A4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무리수가 나왔을 때는 유리화 해주시게 되면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을 분자분모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곱했을 때 계산을 하시면 A의 K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AK에서 AK 플러스 1을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D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2 대입하시면 루트 A2 루트 A3 뭐 이렇게 쭉 계산이 돼서 루트 A15 마이너스 루트 A16 이렇게 됩니다. 얘 가운데 것들이 쭉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D분의 1에 자, 얘는 루트 D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16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15D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째 항과 공차가 같으니까 얘가 16D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트 D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D분의 3 루트 D가 2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루트 D, D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줄 수 있고 최종적인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거를 이제 유리화해서 부분 분수랑 유사하게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AK를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얘 때문에 지금 뭘 할 수가 없다는 점. 2K-1분의 1이 변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BK라는 수열을 가지고 와서 EN-1에 AN분의 1을 BN이라고 둔다면 시그마 BN이라는 것이 K는 1부터 N까지 더해줬더니 N제곱 플러스 2N이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합을 SN이라고 두면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N제곱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의 형태 N제곱. 그래서 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첫째 항 여기가 2분의 D였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이 항에서 이 형태에서 상수항이 없다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1이 3이 되고, 그 말은 A1이 3이고 공차가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D가 1이니까 D가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째 항 3 플러스 N-1 D 그러니까 곱하기 2. 그래서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1을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1을 계산하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아니면은 어떤 계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SN이 나왔다. 그러면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2N이니까 S의 N-1을 구해서,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AN이 나오게 되고, 그걸 계산하시면 2N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N이 A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이 이상일 때는 이제 성립하는 걸 알았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다가 S1을 대입하면, N에다 1 대입하면 S1은 A1인데 그 값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번 N에다 1을 대입해보면 A1이 3인 거 나오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제 N이 2 이상인 걸 지워버리시고 N이 1 이상일 때 성립하는구나 라고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처음에 BN이라는 수열로 놓으면서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SN이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 그 다음 과정에서는 이 식의 형태를 보시고, 이거 등차 수열의 합 형태니까 AN을 바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n-1번째 항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AN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A7이 13의 배수이고 K는 1부터 7까지 SK가 644일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얘가 결국 의미가 S1, S2 해서 S7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힌트를 삼고 있는 게 A7이라는 게 13의 배수라는 힌트가 있는 거니까 얘한테 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식들을 다 거꾸로 변환을 시킬 건데, 자, S1이라는 게 A1이고 S2라는 게 A1과 A2를 더하는 거고, A1, A2, A3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S7이라는 건 A1부터 A7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1이 7번 더해질 거예요. 7A1, 6A2, 5A3 이렇게 해서 2A6 플러스 A7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다 A7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7에 A7 마이너스 6D, 6에 A7 마이너스 5D 이렇게 해서 식을 쭉 변환시키고 이게 64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A7에 대한 식으로 뭐가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의 D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얘는 13의 배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내가 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건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S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얘를 가지고 와서 2분의 d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1 d 2a 마이너스 d의 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얘를 그냥 시그마 계산을 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의 합 6분의 얼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합 2분의 얼마, 요거를 이제 그냥 계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고, n에 n 플러스 1 요 계산을 그냥 해보겠다는 거예요. n이 7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선 이제 식을 정리해주면 뭔가 답이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할 것인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수열은 나중에 귀납적 정의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규칙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 규칙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잘 모를 때는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같은 것들은 결국 차가 일정하다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고 비가 일정하다는 규칙을 찾아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문제들을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문제들 복습 다시 철저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